이렇게 돼요. 포물선이에요. 그런데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면 x 요 제곱을 했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든. 따라서 마이너스가 곱해졌으니까 y는 가장 큰 값은 0밖에 못 가져요. 그래서 얘는 x가 커지면 점점 같이 커지다가 어느 순간을 지나면서 점점 감소합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그래프를 우리는 아래로 볼록,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위로 볼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감소하다 커지거나 또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요 점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꼭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지점. 너희들이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뭐냐면 우리가 실수라는 놈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실수라는 놈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y라는 놈은 절대로 음수가 못 나타나요. 이 상태에서는 음수가 못 나타나요. 절대로. 가장 작은 값은 0이고요. 얘는 절대로 여기 마이너스가 곱해졌으니까 얘는 절대로 플러스가 못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 겁니다. 됐죠? 또 하나, 그래서 A가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첫째는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를 쟤를 보면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2차 함수는 왜 중요한 거냐면 2차 함수의 형태는 이렇게 아래로 또는 위로 볼록이지, 그지? 가장 큰 값을 가질 수 있든지 가장 작은 값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거는 우리를 최대 최소라고 해요. 이거는 항상 써먹는 겁니다. 최대 최소 구할 때는 항상 그래서 2차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제곱을 변형해서. 그런데 또 하나 결정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y 꼴 2x제곱하고 y 꼴 4x제곱을 갖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똑같이 x가 0이면 y가 0이라는 가장 작은 값을 갖는데 x가 1일 때 이 y 값은 4죠. 얘는 x가 1일 때 y 값 얼마예요? 2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똑같이 아래로 볼록은 아래로 볼록인데 이렇게 돼요. y 꼴 마이너스 4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똑같은데 위로 볼록 이렇게 돼요. 그래서 A가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를 결정을 하고 또 하나는 폭이 좁으냐 폭이 넓으냐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절대값이에요. 왜 절대값이라고 하냐면 음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수는 절대값이 크면 작기 때문에 우리가 크다 작다는 우리가 절대값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은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모든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기본형만 그려놓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더 이상 해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려요? 이런 것들은 봐. 아까 얘는 A가 플러스라고 하면 예를 들어 그냥 내가 또 2라고 쓸게. 자, X가 0일 때 얘는 가장 작은 값을 가져요. 0이라는. 근데 얘가 0일 때 얘가 0이라는 가장 작은 값을 갖는 거거든. 그럼 x가 얼마일 때야 이거는 결국은. 얼마일 때요?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얼마야? 이거는 x가 2가 될 때 가장 작은 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2일 때 가장 작은 0을 갖다 이렇게 갖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뭔 얘기인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다시 얘기하면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는 얘의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그대로 평행이동한 거예요. 평행이동. 됐죠? 뭔 얘기지? 그러면 얘의 형태는 뭡니까? 2x제곱 플러스 3. 자, 얘는 분명히 x가 0일 때 0이라는 가장 작은 값을 갖는다고 했어. 근데 3이 더해졌어. 그럼 y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이제? 3이 되는 거예요, 3. 됐어요?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0이잖아. 근데 3이 더해졌으니까 3이라는 가장 작은 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0일 때 3이 되게 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럼 얘는 도대체 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된 거예요? y축으로 그대로 3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이 그래프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배우는 모든 함수의 그래프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면 기본형이라고 해요. 기본형. 모든 것은 기본형만 그릴 줄 알면 다른 것들은 다 그냥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평행이동하는 것 뿐이에요. 이해가서 뭔 얘기지? 따라서 이러한 형태, 아 그래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뭐지? 그렇구나. 2구나.
그래서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그래서 2,0이 되는 거예요. 얘는 0,0이고요. 얘는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돼요? 뭐가 돼요? 0, 얼마? x가 0일 때 y가 3이 되는 가장 작은 값을 갖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얘와 얘를 합쳐놓은 거. 얘는 x가 얼마일 때? 2일 때 가장 작은 값 0을 가져요. 그러면 이 y는 가장 작은 값 3을 갖는 것은 x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래서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2,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이차함수의 표준형이다라고 불러주는 것 뿐이에요. 이걸 표준형이다. 그럼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x가 2일 때 y가 3이 되게 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나타난 게 이 표준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예요. 이게 다. 됐어요? 그러면 이차함수가 주어졌잖아요. 이차함수는 원래는 이러한 형태를 이차함수라고 하는 거야. y 이퀄 ax제곱 플러스 얼마? bx 플러스 c라는 요 놈을 이차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아까 같은 완전 제곱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제곱으로 변형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변형을 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요거를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즉 다시 얘기하면 얘를 전개해 놓은 것 뿐이야. 얘를 전개한 거. 그럼 반대로 완전 제곱으로 바꾸는 걸 이 이차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반형이 나오면 너희들은 완전 제곱으로 변형을 해서 표준형으로 바꿔놓으면 꼭지점의 좌표를 금방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가 플러스면 이 이차함수는 그래서 P, Q, X가 P일 때 Q라는 가장 작은 값 Q밖에 못 갖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Q보다 작은 값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얼마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Q가 더해졌잖아요. 왜 Q라는 가장 작은 값 요것밖에 못 가져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우리는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함수가 여기가 플러스면 그래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면 P, Q라는 위로 블록이 되는 이러한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래프. 결국은 x가 p일 때 0이라는 가장 큰 값을 가져요. 마이너스일 때는. 그럼 거기다가 q가 더해졌으니까 q라는 최대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차식의 형태는 이렇게 완전 제곱으로 바꿔놓으면 그걸 갖다 하나의 함수로 보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다예요. 2차 함수는 더 이상 없어요. 됐습니까? 더 이상 없어요. 됐죠? 원형이지. 거기에다가 이제 그래프를 그럼 정확히 어떻게 그립니까? 이거로 그리는 거예요. 그럼 정확히 이제 그릴 때 우리가 모든 함수의 그래프는 2차 함수는 가장 먼저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 y축과 만났어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y절편이라고 해요. y절편. y절편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x에다가 0을 대입해서 구하는 거야. x에다 0을 대입해서. x에다 0 대입하면 바로 구해져요. y 값이. 그러면 이제 x축과 만나는 그럼 요 점은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x절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x절편은 y가 0일 때야. y가 0이면 몇 차 방정식을 풀으란 뜻이에요? 2차 방정식을 풀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이겁니다. 이게 2차 함수의 다예요. 더 이상 없어요. 지금 얘기한 게 다예요. 됐죠? 궁금한 거 있어요? 없죠? 자, 그러면 자, 볼게. 다음 중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얘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6하고 4래요.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y를 0으로 놨을 때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6하고 4라는 뜻이에요. 이제 2차 방정식이야 이거는.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할 거야. 두 개를 더하면 얼마야? 그런데 여기서의 두근의 합은 얼마야? 마이너스 얼마? 2분의 얼마? a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a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 이렇게 구하는 거. 두근의 곱이 얼마야 지금? 두근의 곱은 얼마예요? 2분의 얼마? b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4, 6이 얼마? 24. b는 마이너스 48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봐봐. 이차 함수가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묻는 것은 리만 위치 관계를 묻는 건 뭐를 묻는 거라고 그랬어요? 뭐를 묻는 거라고 그랬어요? 한 점에서 만나느냐, 두 점에서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위치 관계는. 그러면 아까 우리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지. x축과 만나는 놈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2차 방정식이 해라고 했잖아.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y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그죠?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 쭉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뭐 중근을 갖는다. 뭐를 가지고 따지는 거야? 그렇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짝수일 때는 4분의 d를 이용하세요. 알았지? 4분의 d를 이용하세요. 얘가 0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판별식. 판별식도 아직까지 모르면 그 말도 안 돼요. 접한다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럼 판별식이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0이 된다는 뜻이에요. 2번. 만나지 않는다. 원래 우리는 2차 방식의 해가 없는 경우는 없어요. 허근을 갖기는 가죠. 그런데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는 실수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근은 수직선에 못 나타내요. 그래서 이거는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실근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결됐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직선 아래로 블록이죠. 제 함수. 아래로 블록이 이렇게 있어요. x축, y축 안 그릴 거야. 얘는 직선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대요. 두 점. 두 점에서 만난대요. 요 교점은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교점에. 교점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하는 거다? 교점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교점은 뭐다? 연립방정식에 해요. 연립방정식에 해요. 잊어먹지 마요. 좀 이것만큼. 교점은 결국 뭐냐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게 하는 y는 얘랑 얘랑 같아지게 하는 얘랑 y 값이 같아지게 하는 x 값 그게 바로 요 x 좌표예요. 요 x 좌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대요. 얘가.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의 해라는 뜻이야. 요 x 좌표는. 전개하면 x 좌표 마이너스 5x 플러스 4 넘어가서 플러스 k 이꼴 0이에요. 요 2차 방정식의 해 중에 그 중에 하나가 2라는 뜻인 거야. 2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돼요. 4 마이너스 10 플러스 4 플러스 k가 바로 0이 돼야 돼요. k는 얼마요? 2예요. 2. k가 2가 됐어. 그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꼴 0이에요. 인수분해하면 2하고 3. 둘 다 마이너스. 따라서 x가 0이 되게 하는 값,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 얼마야? 2하고 얼마요? 3이에요. 그래서 다른 하나의 좌표는 바로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x좌표가. 이해갔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점이에요. 교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연립방정식의 행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직선과 이차함수의 위치 관계는 자, 어떻게 만나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고 이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인데 이 x값이 과연 2차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두 개를 간지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접한다. 이거는 중근을 갖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 이거는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 놓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또는 같다. 또는 0보다 작다를 이용하는 겁니다. 됐어요? 됐죠? 오늘 숙제 내면 금요일까지. 좀 많나? 잠깐만. 잠깐만. 읽고 좀 나가야 되는데. 좀 오버한 것 같아? 좀 많나? 그랬구나. 그런가? 좀 오반가? 자, 아이고.
우리가 한 얘기 다 들어갔네. 자, 보자. 이차함수 얘의 그래프에 접하고 기울기가 1인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은 직선 1차함수예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미지수 두 개만 구하면 돼요. 기울기와 y절편. 그러면 기울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놓으면 돼요. y 이꼴 x 플러스 k 이렇게 놓으면 돼요. b 이렇게 놓으면 돼요. 요 직선의 방식을 구하래. 기울기는 1이라고 했으니까 썼지. 그런데 얘하고 뭐 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뭐 한다. 그게 무슨 얘기야? 얘랑 연립방정식을 얘를 같다라고 놓고 풀었더니 넘어갈까요? 그럼 2차 방정식이 요건 플러스 x 넘어가서 b 마이너스 2 이꼴 0 됐잖아. 요게 중근을 갖는다는 뜻이라고요. 중근을 갖는다는 뜻이라고요. 접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얘가 중근을 갖게 하는 b값을 찾아보세요. 이 뜻인 거예요. 해결됐어요? 뭔 얘기지? 그럼 2번도 똑같아요. 얘의 그래프와 뭐 한다? 접한다. 얘와 평행하다. 평행하면 직선은 뭐가 같다는 뜻이야? 기울기. 그럼 얘도 똑같아요. y는 2x 알았죠? 플러스 얼마? b. 여기 b. 요거는 찾은 거고 이건 찾은 거고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또 역시 똑같은 거예요. 얘와 얘를 연립방정식을 풀었더니 근이 하나입니다. 중근을 갖는 겁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러면 그대로 쓰는 거야. 2x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2x 플러스 얼마? b 넘어가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마이너스 b가 0 얘가 중근을 갖는다. 바로 이건 4분의 d를 이용하면 되겠다. 4분의 d. 아이고. 4분의 d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된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b값 찾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갔어요? 이겁니다. 자, 봐요. 다 원리적으로 접근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차 함수. 됐죠? 뭔 얘기인지. 됐습니까? 자, 요건 2번은 갖다 잠깐 설명을 해줄 거예요. 우리가 2차 함수는 미지수를 3개를 구해내는 거예요. 보세요. 미지수 3개. 일반형으로 할 때는 이렇게 놓고 요 미지수 3개를 갖다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표준형으로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것도 미지수 몇 개 구하는 거 아니면 3개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3개. 알았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꼭지점의 좌표와 관련된 꼭지점과 연관된 조건이 주어지면 얘를 가지고 이용하는 거야. 전부 다 얘. 얘를 이용하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야.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 참수 위에 곡선 위의 점 3개가 주어졌을 때 요거로 하는 거예요. 위에 점 3개가 주어졌을 때만 얘만 하는 거예요. 일반형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다 대부분 다 요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미지수 3개를 구하면 3개의 조건이 다 주어져요. 해볼게요. 이건 하나를 풀어볼게요. 한번 설명 들어봐요. 꼭지점의 좌표, 얘가 주어졌는데 표준형 갖고 하는 거야. 요거만 구하면 되네. 하나, 둘, 3개 중에서 요 2개가 주어진 거야.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를 이용해서 a 값 구하면 돼요. 0 집어넣었더니 4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야. 0 집어넣었더니 4가 나옵니다. a는 얼마? 3. 끝. 그렇죠? 추계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차 함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칭축이라고 해요. 얘를. 이 어떤 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 돼요. 대칭이. 이걸 갖다 우리는 대칭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축은 꼭지점의 x좌표예요. 꼭지점의 x좌표인 겁니다. 1. 꼭지점의 x좌표가 주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1. 추계 방정식의 x 이꼴 1이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꼭지점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얘를 이용하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 이렇게 1이 주어진 거야. 여기. y는 ax-1의 제곱 됐죠? 플러스 q. 요 a하고 q를 갖다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의 점이 주어지는 거야.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되는 거고. 1 집어넣으면 다행히도 0이네 그냥. 그러니까 얘가 q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3 구해졌죠.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는 거야. x에다 3을 대입했더니 뭐가 나오게 하는 5가 나오는 a값 찾는 거 이렇게. 됐죠? 원형이지? 됐죠? 그 다음 4번 보세요. 3번은 좀 이따 해줄게요. 이거 보세요. 유일하게 세 점을 지난다. 얘는 얘를 이용하는 거예요. 요걸 이용해야 돼요.
대입해야 돼요. x에다 0 집어넣었더니 y가 얼마가 된다? 1. 0, 0, 1. 그럼 C값 하나 구했잖아. 그지? 그 다음 x에다 1 집어넣었더니 2가 나온다.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가 나온다. 대입해서 A하고 B는 연립방 정식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냐?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 요것도 몇 개의 점이 주어졌어요. 요것도. 요거를 이용하면 돼.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요거. 알았냐? 그런데 왜 내가 이거는 쉽게 푸는 방법을 갖다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요것만큼은. 3번만큼은. 됐죠? 3번만큼은 세 점 중에서 뭐가 주어진 거냐면, 자, 세 점 중에서 뭐가 주어진 거냐면, 얘가 x절편이 주어졌어요. x절편. x절편이 주어진 거야. x절편. 그러면 아까의 x절편은 분명히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라고 그랬어요. x값. 그럼 2차 방정식이 주어진 거야. 잘 보세요.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2하고 1이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꼴 0.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써놓고 풀면 훨씬 더 대입하는 것보다 쉬워져요. 여기에다가 직접 마이너스 2일 때 0이 된다. 1일 때 0이 된다. 0일 때 2가 된다. 2 구했잖아. 그지? 연립방정식 풀어도 돼요. 틀리는 거 아니야.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알았냐? 근데 이렇게 하면 더 간단하다는 거야. x절편이 주어지면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네. x가 0일 때 2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제 x가 0일 때 2가 나와야 된다. 이걸 갖다 이용하는 게 편하다고요. 즉 y가 이제 2 요까지는 구한 거야. 됐죠? 됐지? x에다 뭐를 집어넣었더니 0 집어넣었더니 얘가 2가 된다. 0, 0 져서 2가 나오려면 a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얘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얘를 갖다 전개하면 3번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를 구하는 조건은 바로 요거야. 꼭지점의 좌표와 연관된 거는 다 표준형을 이용해라. 그 다음에 세 점을 지날 때는 일반형을 가지고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 세 점 중에서 얘 x절편이 주어지잖아. x절편이 주어지면 우리가 바로 요 원리를 이용하면 쉽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물론 일반형을 이용해도 돼요. 틀리는 거 아닙니다. 알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2차 함수 구하는 방법은. 됐습니까? 다 설명? 됐죠? 아이고. 알았죠? 요거 설명 지금. 영상을 보면 다 이해가 갔을 거예요. A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갖고 보고 찾는 거고 C는 Y절편이니까 Y축과 어디에서 만났는지 보고 찾는 거고 됐어? B는 꼭지점의 좌표를 보고 찾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Y축 오른쪽에 Y축 왼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는 같은 거고요. 오른쪽에 있으면 다른 겁니다. 요거만 알고 있으면 된다. 됐죠?